우리는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나 노화로 인한 흉터와 주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은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셀러버는 개인 삶의 기억과 발자취를 함께 공감하고 아름다움만 남기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진 여성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자 여성 발명가로 활동하고 있는 셀러버 대표 박중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1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좀 막연했지만 저는 항상 상상하기 좋아하고 손으로 만드는 건 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이나 풀밭에 앉아 제가 네일클로버 꽃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 주었었는데요. 그때 그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던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제 꿈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는 다양한 소재와 기금속, 보석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감각을 발휘해서 디자인의 외관과 소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모두 결정되었다면 왁스 카빙이나 주얼리 캐드로 샘플을 제작해보고 전문 세공사와 함께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주얼리의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디스플레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미경을 이용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교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품일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지만 가품일 경우는 큐빅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각인의 섬세함 정도, 그리고 기금속의 함량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꼼꼼하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디자인 영감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디자인 업무를 하는 공간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보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사진을 촬영해 두거나 아니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썸네일로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얼리 특성상 트렌드 파악을 위해 저는 전시장이나 박람회를 자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참고할 만한 이미지들을 스케치해 두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자료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얼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주얼리를 착용하게 될 대상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은 어떤 옷인지, 그리고 피부톤이나 소득 수준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분석 후에 가장 적합한 주얼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목에 흉터가 있는 고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늘 목에 스카프를 착용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그 목의 흉터를 가릴 수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레이스천을 이용해서 목걸이를 제작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대인 기피증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도 하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얼리가 누군가의 삶에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보람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는 주얼리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 금속공예가, 장신구 작가 또는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스카프용 초커를 발명해서 여성 발명가 그리고 여성 창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 분야를 살려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DIY 키트로 주얼리를 직접 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강한 개성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감각적인 창의적인 디자인의 역량을 갖출 수만 있다면 주얼리 디자이너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학과 또는 관련 학과를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학을 다녀오거나 전문 학원을 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 관련 학과로는 금속공예학과, 주얼리 디자인과, 보석 감정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의 경우 일본, 미국, 이태리 등을 선호합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주얼리 디자이너는 다양한 소재와 보석 그리고 기금속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얼리이기 때문에 예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얼리는 인체에 닿는다는 특징 때문에 가볍고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주얼리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시 개선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들을 잘 파악해서 창의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얼리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이 모두 다 결정된 다음에는 직접 샘플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재주나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0년 전 나에게는 지금부터 해마다 10개씩 너의 버킷리스트를 써봐. 그럼 10년 동안 총 100개의 모든 경험들이 너의 삶에 녹아들어 누군가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나에게는 나의 인생을 책으로 정리해서 쓴다면 제목은 무엇이 좋을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주얼리 디자인을 체험해 보러 갈까요? 지금부터 천연 담수 진주를 이용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제가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 담수 진주는 수많은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조개가 만들어낸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는 보석입니다. 이로부터 천연 담수 진주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젊음을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장수 그리고 부를 상징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형상기억학금 와이어인데요. 어원에서도 느껴지듯이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것은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 복원이 가능한 합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형상기억학금 와이어와 천연 담수 진주를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공구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퍼는요, 주로 전선이나 철사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집게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와이어 끝부분에 특수 고정부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평집게입니다.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있는 세공용 집게인데요. 주로 목걸이나 팔찌를 제작할 때 오링 등 주얼리에 사용되어지는 부자재를 조립할 때 사용되어지는 세공용 집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형상기억학금 와이어를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끝부분에 원기둥 모양의 특수 고정볼을 끼워줍니다.
끝부분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평집게를 이용해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꾹 눌러줄 텐데요. 잠시만요. 자, 지금 특수고정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꾹 눌러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천연 담수 진주를 와이어에 끼워 볼 텐데요. 이 진주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쪽가위를 이용해서 진주를 모두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주는 가공하지 않고 조개가 만들어낸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는 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원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쭉한 형태의 진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진주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퍼를 이용해서 와이어를 먼저 필요한 양만큼 절단하고요. 특수 고정볼 끝부분에 반대 방향으로부터 진주를 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꿀벌 모양의 은을 사용한 주얼리 모티브인데요. 자, 꿀벌을 천연 진주 사이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925 정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얼리를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비율로 만들어진 은입니다. 99.9%의 은이라면 굉장히 은은 특성상 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얼리를 착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925 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주를 마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대해서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옛날에는 진주가 지혈제로도 사용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진주 가루를 내어서 지혈제로도 사용하고 상비약으로 비상약으로도 사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형상기억학금 와이어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와이어를 이용한 팔찌를 혹시 구입하셨거나 사용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와이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늘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형상기억학금은 제 와이어의 경우 영상 15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꺾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피부 온도 15도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팔찌를 다시 착용하고 계시면 본래 처음 원형으로 복원이 가능한 아주 장점을 가진 와이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팔찌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이어 끝부분에 특수 고정볼을 사용했던 거 모두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수 고정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관통해서 진주의 맨 마지막 끝부분까지 이렇게 끝까지 밀어 놓은 다음에 평집게를 이용해서
꾹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만져서 튼튼하게 모두 고정이 되었는지, 진주가 빠지지는 않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팔찌의 기본 형태는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사나 전선을 절단하는 데 사용한다는 니퍼를 이용해서 와이어의 끝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팔찌의 기본 형태는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와이어 끝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가 팔찌를 착용하다 보면 피부에 닿아서 긁히거나 옷에 뜯기거나 상처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올챙이 캡을 끝부분에 모두 다 고정을 시켜서 와이어의 뾰족한 부분을 감싸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 해서 올챙이 캡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특수 고정볼 끝부분에 올챙이 캡을 뚜껑을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세공용 집게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특수 고정볼이 보이지 않도록 감싸주는 겁니다. 자, 모두 다 고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끝부분에 네잎클로버 장식을 달아 볼 텐데요. 네잎클로버 장식의 오링을 먼저 오링 반지입니다. 오링을 손으로 버리기에는 아무래도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앞뒤 방향으로 열어서 구멍에 끼운 다음 그리고 다시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뚜껑을 반대 방향으로 닫아주면 우리가 올챙이 캡에 네잎클로버 장식을 보시는 것처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특수 고정볼 끝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올챙이 캡을 가볍게 손으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세공용 집게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오링을 앞뒤 방향이 되도록 먼저 벌린 다음에 구멍에 끼우고 다시 오링 반지를 이용해 반대 방향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천연 담수 진주와 형상기와 가까운 와이어를 이용한 팔찌를 모두 완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착용해 볼까요? 자, 더운 여름에 하얀색 진주 팔찌를 착용하면 훨씬 더 시원하고 예쁜 줄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이것으로 해서 천연 담수 진주 팔찌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체험 오늘 즐거우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